지금 윤석열이가 그러고 있잖아요. 석유 줄게 탄핵하지 마. 석유 줄게 탄핵하지 마. 떠나가주면 안 잡아먹지. 석유 한 드럼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거 있는 겁니까? 뭐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요. 석유, 원유 140억 배를 내장 가능성이 있다고 마치 단군 이래로 처음 나온 본 뉴스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의기양양하게 와서 헛것거리며 헐레벌떡 와서 4분 동안 동해안에 원유가 140억 배럴이 붙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라진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지난주에 갤럽 지지율 조사 결과가 21%로 금요일에 발표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용산에서 아주 쇼크를 먹었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21% 나왔다고? 이 새끼들 이거 가짜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쪽팔리니까 발표를 못하는데 10%대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거 경찰 오셨는데 가서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그런데 금요일날 갤럽 조사 발표가 나오면 휴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또 다시 다른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와서 이걸 터뜨린 거예요. 지지율도 올려보겠노 하고 급히 여론을 뒤집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최수근 해병 수사위원회에 관한 특검법과 수사위원회에 대통령이 직접 대입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이 뉴스를 도배하니까 그 뉴스를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김건희 수사 관련 뉴스도 덮어야 했고 최혜병 수사 조작 사건도 덮어야 했기 때문에 뉴스를 덮기 위해서 이걸 발표를 한 이유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김건희 수사 관련 뉴스도 덮였고 최혜병 수사의혹 사건에 관한 것도 뉴스가 많이 줄었죠. 세 번째는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정책은 증시가 마감된 시각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전 10시에 발표를 했잖아요. 증시가 10시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 시각에 맞춰 발표를 했고 어떻게 알고 발표를 하기 전부터 몇 분 전부터 이미 관련 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언론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일 웃기는 건 한국석유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가가 급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석유는 사실은 석유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아스팔트 관련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석유 그러니까 그런 석유 관련 회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막 사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 최고 전문가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김건희!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네. 김건희가 아닐까? 최고의 주가 조작 전문가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시, 천문과, 그 순간 보다 전문가, 평범한 아주머니가 손잡고 주식을 미리 사놓지 않았을까? 또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거는 없으니까. 네 번째, 소비가 나오건 말건 상관없이 이 시추 작업, 천공 작업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네. 천공 작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 몇 사람이 있다. 그 생각 안 듭니까? 시추를 했는데 소비가 나와도 안 나와도 그 시추 비용은 그냥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몇 사람은 이 작업을 통해서 목돈을 챙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합니다. 시추공 하나 끓는데 1,000억 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억 원. 과연 1,000억 원이 들까요? 제가 옛날에 그 건축업을 하면서 가끔 관공서 이런 데 견적을 넣어가면 견적서를 적으면 주잖아요. 그래서 뭐 5천만 원 견적서를 받다 내가 아니 그거 조금 더 올려서 키워서 대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세상에 견적서를 줬는데 깜짝는 사람이 있어도 견적을 더 치면서 내달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구정 하나 뚫는데 1,000원 준다는 말 듣고 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500원이나 700원 또는 그보다 더 싸게 먹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치면서 빼먹으려고 하는 어떤 아주머니나 그 친정 엄마나 칼을 빵꾸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로부터 누군가가 리베이트 몇 %를 받기로 이명 계약을 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그런 의심이 되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이런 사업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대개는 민자 사업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하나도 안 나와도 그 관련된 회사가 돈을 조금만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더군다나 국책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냥 민간인한테 야 여기 석유 있다고 하니까 너네가 돈 갖다 가 파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국책 사업으로 국가에 돈을 쏟아부어서 하는데 아니고 지까지게 모은다고 시추 시추자고 승인을 했다는 거 지가 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해봤자 산업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을 왜 수의 계약으로 했을까? 경제적 입찰 방식도 아니고 왜 수의 계약으로 했을까?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수의 계약으로 해야 어떤 놈들이 빼먹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분쟁자가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인가요? 그 액티지오 대표로 있었다는 아브렉인지 아브렉인지 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를 팔고 다른 회사를 차렸는데 지금 그 액티지오 고문직을 맡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석유 탐사 전문가라고 하는 아브렉이라는 사람이 다시 만든 회사는 수사한 내용이 석유 탐사가 아니에요. 문화 관광 산업 관련 콘텐츠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그랬다가 일주일 후에 이 홈페이지가 살아났는데 거기는 맨 앞에 주력 사업이 석유 탐사 작업으로 바뀌어요. 또 냄새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또 있죠. 아까 그 국가부작 전문가라고 하는 그 여성분
한강 기획 전문가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과연 상관이 없는 것일까? 거의 제로라고 본인은 그분 과연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그 영국에서 신수 작업을 하기로 시드린이라고 하는 회사가 선정되었고 수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신수선은 배만 온대요, 배만. 드릴은 또 따로 사야 된대. 드릴은. 그러면 그 드릴은 또 하나 사면서 누군가가 또 상당한 금액을 출킹하지 않겠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저기 보니까 돈병을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신수선 하루 임대 비용이 얼마? 하루에 얼마? 6억 5천만 원. 그냥 그 배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루에 6억 5천만 원씩을 줘야 돼. 이미 44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자, 왜 이렇게 헉헉거리며 헐레벌떡 나와서 이 발표를 했을까? 다섯 번째 의구심. 지금 일본과 공동으로 유전 개발하게 되어 있는 제7광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제7광구는 한일 합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50년 계약 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내년까지 한국이나 일본 어느 일반 국가에서 야, 나 니하고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 동행, 2,000조 원치 묻혔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7광구는 5,000조 원치가 묻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한테 뺏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일본 50년 동안 치밀하게 이걸 자기네가 단독으로 하다가 한국을 제외시키고 중국과 같이 하려고 50년 동안 치밀하게 작업을 해요. 된 거예요. 한국은 뻥뜨려고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쯤 되면 이 7광구가 일본에 넘어가서 완전히 뺏긴다 것이 확정되면 이제 또 욕먹을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거 별거 아니야. 7광구 그거 뺏겨도 괜찮아. 여기만 아파다 나온 소리가 훨씬 더 많아. 그렇게 하려고 투자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또 든단 말입니다. 여기만 앞바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그 포항 여기만 앞에 바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그 여기만 앞바다라고 하는 그 곳이 육지에서 30km에서 100km까지 가야 하는 먼 거리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의 수심은 1km입니다. 1km 내려가야 땅이 나와요. 근데 그 땅에서 자그마치 수교가 있는 거 없는 거 알아보려면 4km를 파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파면 치고 반대편 구멍 뚫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제 아브렉인지 아브렉인지 그랬잖아요. 기획을 하면서 석유가 나올 확률은 20%다. 그 20% 확률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자 보세요. 20% 확률을 가지고 화제가 기획이 나왔어요. 어떤 아주 훌륭한 기자는 이게 20분의 1인데 주먹 5개를 끓이니까 나올 확률이 100%라고 그러더라고. 한 구멍 끓이면 20%. 그 5개 합해니까 2, 50, 100%네? 한수가 된 사람. 네. 와, 역시 기자는 머리가 좋아. 산수를 어떻게 하는지. 맞잖아, 틀려?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10개를 뚫지. 그 200%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자, 20% 환율에 맞춰서 기름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름의 이제 성분이 중요한 거예요. 중질유나 양질유나. 정질유나. 정질유는 이 정유 과정에서 돈이 조금 듭니다. 아주 맑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질유는 밖에도 무거운 기름이면 끈적끈적한 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제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또, 중질유가 나왔다고 치고, 그럼 얼만큼 나오냐? 그렇게 바다 밑에 3kg, 4kg 파놓고 가다 보니까 기름이 나왔어요. 얼만큼? 2g. 그러면 20% 확률을 해서 정말로 채산성이 맞는 기름이 나올 확률은 과연 몇 %가 될까요? 그건 1%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정말로 기름이 나온다고 해도 나올 확률은, 그것이 돈이 될 확률은 1% 미만이다. 그런 거예요. 더 웃기는 건요, 이렇게 개발해서 석유가 나와도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석유를 채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세계는 석유 자원화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석유는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 10년 후에 석유가 쏟아 나온다고 해도 7, 80년대처럼 그렇게 돈방석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결론은 뭐냐? 그냥 사다가 써. 지랄 떨지 말고, 지랄 연구하지 말고, 야, 그 돈 가지고 사다 쓰면 훨씬 더 돈 적게 들어.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국민 향해 사기치는 윤석열. 자, 9번 보내시고 음악 듣겠습니다. 지 한 몸 살아오겠다고 대국민 사기치는 사기꾼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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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듣겠습니다.